자, 지난 시간에 다이버시티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이버시티가 뭐냐면은 채널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는데, 채널이 이렇게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뭐 딥페이드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있고, 또는 페이딩 딥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뭐 딥소스 뭐 이렇게 파인 거라서 그런지 페이딩 딥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에러가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 페이딩 딥에서 이거는 그 average power, 즉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감마 B의 이 average power를 이거를 증가시키는 건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했었죠. 이제 그 이유는 BR이 페이딩일 때는, 그러니까 감마 B에 따라서 베데라 레이시 일반적으로 AWG에는 이렇게 워터폴 커브가 나오는데 어떻게 됐었어요? 이렇게 됐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average SNR을 증가시키는 게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diversity 개념인 거죠. 왜냐하면 기지국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유저가 예를 들어서 안테나가 뭐 두 개다, 이렇게 되면 어때요? 이 하나가 충분히 떨어져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리가 뭐 2분의 람다 이상이다. 그러면은 사실상 이 안테나, 리시브 안테나하고 이 리시브, 지금 다운로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운링크 상황에서 이게 인디펜던트한 페이딩을 겪는다라고 가정을 할 수가 있겠죠. 충분히 안테나가 떨어져 있다면. 물론 휴대폰은 그렇게 뭐 크진 않습니다만. 자, 어쨌든 그렇게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 안테나, 이게 1이 있고 이게 뭐 안테나 2가 있는데, 이 안테나 1에서의 그 에러 확률이 0.1이고 이 안테나 2에서의 에러 확률도 0.1이지만 두 개가 인디펜던트 페이딩을 겪으면은 어떻게 돼요? 두 개가 동시에 에러가 날 확률은 0.01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0.1의 제곱이 돼서 많이 감소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테나를 여러 개 세우자 이런 거예요. 물론 뭐 안테나 말고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다이버시티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이 페이딩 딥에 빠질 확률을 줄이자라는 거고요. 어떻게 줄이냐면은 이 트랜스밋 시그널을 여러 개 패스로, 또는 뭐 다이버시티 브랜치를 여러 개 만들어서,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지금 이 그림 보면은 어때요? 안테나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를 다이버시티 브랜치라고 하는데 각각을, 그러니까 지금은 다이버시티 브랜치가 2인 경우죠. 그래서 그 두 개의 신호를 뭐 컴바인 하든지 아니면은 좋은 쪽, SNR이 좋은 쪽으로 이렇게 셀렉션 하면은 리시버의 성능이 굉장히 좋아진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리시버에서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 무선공유에서 보시다시피 트랜스밋 다이버시티라고 해서 통신단에서도 다이버시티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버시티에서 어떤 리소스를 이용을 해서 다이버시티를 쓰느냐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이제 스페셜, 그러니까 스페셜이죠, 정확하게 발음을 하려면. 그러니까 스페이스를 이용한, 다른 말로는 안테나라고 그냥 합니다. 안테나 다이버시티 또는 스페이셜 다이버시티, 그 다음에 템포럴 다이버시티. 템포럴 다이버시티. 템포럴 다이버시티는 이제 그 그냥 뭐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타임 다이버시티죠. 타임 다이버시티. 타임 다이버시티. 이건 뭐냐면 우리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 상대방이 못 알아들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상대방이 알아들을 확률을 크게 하기 위해서 두 번 똑같은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똑같은 거를 두 번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리소스를 사용을 한 거냐, 어떠한 자원을 사용을 한 거냐면 타임을 두 번 사용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타임 다이버시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듣게 만들려고 시간이라는 리소스를 두 번 사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temporal diversity 또는 time diversity라고 하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 리소스로 또
있을 수 있는 건 frequency diversity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spatial diversity가 아까 저 그림 그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스페이스를 이용한 거니까 공간을 이용해서 리시브 안테나를 두 개를 세우면은 한 안테나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그 SNR 값이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순간 SNR은 뭐예요? 순간 SNR. 이 안테나 1에서의 SNR은 어떻게 됩니까? expectation 하지 말고 순간 SNR이니까 순간 SNR이 어떻게 되죠? 감마 B1이라고 할까요? 이거는 A1 제곱에 2B 오버 N0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안테나 2에서의 그 뭡니까? 인스턴테이너스 SNR 그죠? 그러니까 순간 SNR은 감마 B2라고 하죠. 그러면 이게 A2 제곱에 2B 오버 N0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A1이 굉장히 크면 우리가 그러면 안테나 1을 셀렉션 해주고 순간적으로 A2가 굉장히 커지면 안테나 2를 셀렉션 해주는 게 좋겠죠. 그렇죠? 그래야 SNR이 큰 안테나를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그 spatial diversity라고 한다. 그렇죠? 안테나를 여러 개 세워서 안테나 diversity. 그 다음에 좀 다른 걸로는 polarization, 편광을 이용한 diversity를 만들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떤 리소스 크게는 이 정도 있는데요. 사실은 제일 많이 쓰는 건 뭐겠습니까? 제일 많이 쓴 거는 제일 처음에 쓴 겁니다. 안테나 다이버시티. 왜냐면은 이 타임 다이버시티는 결국은 이거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타임 다이버시티를 쓰면은 여러분들이 똑같은 말을 두 번 하면 다른 말 할 시간을 여러분들 스스로 뺏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통신 스피드를 그냥 반으로 낮추는 거예요. 내가 두 번 똑같이 얘기한다면은 그거는 통신의 스피드 자체를 내가 낮추는 거니까 이건 별로 원하는 바가 아니죠. 프리퀀시 다이버시티의 경우는 마찬가지잖아요. 어차피 타임하고 듀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한테 밴드위스를 이만큼 쓰라고 누가 줬어요. 너 이만큼 밴드위스 써라. W만큼 밴드위스 써라. 근데 이거를 그 신호를 그러면 이렇게 반반으로 나눠서 보내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반반으로 나눠 보내봐야 빨리 보낼 수가 없죠. 데이터를. 그죠? 반반으로 이렇게 나눠서 빨리 보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여기다 데이터 1을 보내고 여기다 데이터 2를 보내면 더 빨리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죠. 왜냐하면 프리 트랜스폼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네로우 밴드를 사용하려고 하면은 나의 그 심볼 듀레이션 자체가 커져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결코 빨리 보낼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타임 다이버시티하고 프리퀀시 다이버시티는 결국은 그 다이버시티를 내가 사용을 하게 되면 데이터 보내는 스피드가 그냥 늦어져요. 어떤 걸 쓰던 간에. 그렇고 폴라라이제이션 다이버시티는 이거는 사실은 별로 그렇게 구현되는 걸 제가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은 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논문은 나오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구현이 된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폴라라이제이션 다이버시티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이버시티라고 하면은 우리가 사용을 하는 기법은 안테나 다이버시티예요. 그래서 안테나를 많이 세워가지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안테나 다이버시티의 이제 기본적인 거는 뭐냐면 안테나들끼리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이렇게 있고 여기 안테나를 이렇게 두 개 세웠어요. 내가 다이버시티를 얻으려고. 그런데 안테나 간격이 너무 작아. 예를 들어서 이 D가 너무너무 작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신호랑 안테나 1에서의 신호, 안테나 2의 신호가 거의 똑같겠죠. 그렇죠? 이게 달라붙어 버리면 이 D가 굉장히 작으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A1 스퀘어하고 A2 스퀘어가 거의 같은 값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크면 이것도 크고 이게 작으면 이것도 작다. 둘 다 똑같이 작다. 그럼 하나만 하죠. 그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게 랜덤 베리어블인데 A1 스퀘어와 A2 스퀘어 랜덤 베리어블인데 얘네들이 인디펜던트하게 변하길 바라는 거죠. 그래야 한 녀석이 페이딩 딥에 들어갔을 때 안테나 2는 살아있는 거죠. 그죠? 여기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랜덤 베리어블이 인디펜던트 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리고 인디펜던트 하기를 바란다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D를 크게 해줘야 된다.
이 안테나 사이의 거리를 이거 너무 붙어 있게 해주면은 예를 들어서 2분의 람다 안쪽으로 붙어 있으면은 별로 좋지 않죠. 왜냐하면 코릴레이션이 커지니까. 그래서 프리퀀시 다이버시티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볼 텐데요. 그러니까 내가 뭐 데이터를 빨리 보낼 필요가 없다 지금. 근데 밴드위스가 나한테 굉장히 많이 주어졌다.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어진 밴드위스는 굉장히 많은데 내가 뭐 데이터를 빨리 보낼 필요가 없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다이버시티를 얻고 싶어서 즉 BR을 낮추려고 요 밴드를 사용을 하고 뭐 이런 밴드를 사용을 했다. 그래서 여기가 W만한 밴드위스를 쓰고 여기 W라는 밴드위스를 써가지고 신호를 보낸다. 기본적으로 두 개는 같은 신호예요. 제가 좀 약간 그림을 다르게 모르고 그려버렸는데, 자 이러면은 조건이 있습니다. 이때 다이버시티를 얻을 수 있겠느냐? 일반적으로 그냥 보면은 다이버시티를 얻을 수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조건은 뭐냐면 여기서 중심 주파수와 여기 중심 주파수 이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어쨌든 이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돼야 됩니까? 반드시 프리퀀시 다이버시티를 얻고 싶으면 코히어런스 밴드위스보다 커져야 되는 거죠. 코히어런스 밴드위스보다 커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거 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프리퀀시 셀렉티브 채널이냐 아니냐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즉 이 두 개의 밴드에다가 우리가 어떤 이 두 개의 밴드, 여기 두 개의 밴드에다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보내는데 똑같은 데이터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로 다른 페이딩을 겪는 걸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인디펜던트한 페이딩을.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 두 개의 중심 주파수 사이의 이 거리가 중심 주파수의 거리가 코헤런스 밴드위스보다 커져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사실상 똑같은 채널이기 때문에 아까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1 스퀘어가 A2 스퀘어랑 거의 똑같다. 그러면 그렇죠. 원이 좋으면 투도 좋고 뭐 이렇게 되니까 원이 나쁘면 투도 나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을 수가 없죠. 다이버시티를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프리퀀시 다이버시티를 만약 사용을 한다면 그 두 개의 톤 사이에 그러니까 톤 스페이싱이 코헤런스 밴드위스보다 커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타임 다이버시티의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가 데이터를 보내는데 데이터 1을 뭐 어떤 패킷을 보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1을 이렇게 또 보낸다. 그러면은 또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 이 두 패킷의 사이에 시간이 사실은 뭐 정확하게 하면 뭐 비트 하나하나 따져야 되겠지만 여기는 어쨌든 그냥 이렇게 따집시다. 적당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중간부터 해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됐던 간에 적당히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왜 적당히 해도 된다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얘기할 때는 어떻게 돼요? 이게 코헤런스 밴드위스보다 작을 때는 채널이 변하지 않고 코헤런스 밴드위스보다 크면 채널은 이미 뭐 인디펜던트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컨티뉴어스하게 변하는 거니까 원래는. 그래서 적당히 하시면 된다. 그래서 어쨌든 이 거리가 타임 다이버시티의 경우에 자 어떻게 돼야 되겠죠? 당연히 coherence time보다 coherence time TC보다 커져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야 채널이 바뀐 거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하는데 coherence time보다 뭐 작다. 예를 들어서 이 시간을 다르게 통신을 하는데 다이버시티를 얻으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제가 말을 하는데 굉장히 노이지한 상황에서 말을 했는데 또 노이지한 상황에서 똑같은 말을 또 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좀 조용해진 다음에 얘기를 똑같은 말을 해줘야 다이버시티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채널이 계속 나쁜데 계속 떠들어봐야 똑같은 거를 3번, 4번 떠들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타임 다이버시티의 경우에 이제 그 인터리빙 비슷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걸 얻으려면 그러니까 근데 여기 일반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코헤런스 타임은 굉장히 크다 그랬죠. 일반적으로 자동차 스피드가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그 뭐 기껏해 150 뭐 이런데 빠른 스피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코헤런스 타임이 굉장히 큰데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그러니까 타임 다이버시티를 얻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내가 1번 패킷을 보내고
그 다음에 2번 패킷을 보내요. 그 다음에 3번 패킷을 보내고, 그 다음에 또 좀 모자라는데 어쨌든 3번 정도 이렇게 보내고, 그 다음에 1번을 보내는 거죠. 그 다음에 2번 보내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 1번하고 2번, 1번하고 다음 1번 사이의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더 벌려놓는 거죠, 일부러. 왜냐하면 그래야 여기서의 A1 스퀘어와 여기를 뭐라 그럴까요? 할 수 없이 A2 스퀘어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그 페이딩 앰플리튜드의 제곱의 값인데, 얘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인디펜던트 해진다는 거죠. 언제 인디펜던트 해지는데, 언제냐면 이 두 개 사이의 그 시간 차이가 코헤런스 타임보다 클 때, 그렇죠? TC보다 클 때, 그걸 우리가 바라는 거죠. 그래야 다이버시티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리시버에서 이제 여러 개의 안테나를 세웠다라고 그냥 가정을 하고 볼게요. 그래서 리시버 다이버시티인 상황인데, 리시버 안테나 다이버시티인 상황에서, 그러면 신호를 이제 리시버에서 여러 개를 갖고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근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신호를 컴바이닝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리시버 안테나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여기에 Y1이라는 게 들어오고 이제 Y2라는 게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페이딩 게인은 여기는 A1이고 여기는 A2고, 그리고 편의상 그러니까 A1하고 A2는 인디펜던트하다, 즉 충분히 안테나 사이가 지금 떨어져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럴 때 그러니까 여기 디스턴스 D는 굉장히 크다, 이런 상황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 리시버에서 지금 다운링크 상황이고요. 자, 그러면은 제일 간단한 거는 셀렉션 컴바이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컴바이닝을 사실 하지 않는 거예요. 컴바이닝 하지 않고 그냥 A1하고 A2를 비교를 해서 큰 쪽 거를 선택을 해서 그걸로 디텍션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셀렉션이 중요한 거죠. 고르겠다. 근데 이게 얼핏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 A1하고 A2가 비슷한 값일 수도 있죠. 그렇죠? 비슷한 값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옵티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기 컴바이닝은 그럼 왜 붙였냐? 고루 셀렉션 하면은 컴바이닝 할 일이 없을 텐데 하나만 고르는 거니까. 근데 그 외국 사람들도 이 돌림자를 좋아해요. 여기 보면 끝에가 다 이렇게 컴바이닝으로 끝나죠. 컴바이닝으로 다 끝나기 때문에 얘네들도 이렇게 끝나는 걸, 이렇게 약자 쓰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새 그 약자 쓰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앞자만 딴다거나 이니셜만 따는 거, 이런 걸 이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붙인 거예요, 이게 컴바이닝이라고. 사실 셀렉션 컴바이닝에서 그럼 컴바이닝을 하냐? 합치려면 여러 개가 있어야 합치지. 셀렉션하면 하나밖에 안 남는데 뭘 합치냐? 안 합치죠. 컴바이닝 안 해요, 사실은. 근데 이름이 그렇게 붙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SC가 되는 거고, 스위치 앤 스테이 컴바이닝은 SSC가 되는 거고, 맥시멀 레이쇼 컴바이닝은 MRC가 되는 거고, 이퀄 게인 컴바이닝은 EGC가 되죠. 이렇게 앞에 이니셜만 따면. 근데 어떻게 돼요? 전부 다 C로 끝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C로 끝나기 때문에 C로 끝나야 된다는 이제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붙였어요, 그냥. 사실은 컴바이닝을 안 한다. 안 하죠. 자, 그다음에 고르는 거. 고르는 거는 쉬운 얘기니까. 이건 이따가 좀 자세히 얘기하기로 하고. 스위치 앤 스테이 컴바이닝은 뭐냐면, 어떤 스레시홀드를 정해요. 어떤 스레시홀드 정해가지고 어떤 A 스레시홀드를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거보다 A1이 예를 들어서 크다. 그러면 이 안테나로 계속 리시빙을 해. 이 안테나만 해서 리시빙을 하다가 어느 순간 A1이 A 그 스레시홀드보다 작아졌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스위치를 이쪽으로 옮겨요. A2 쪽으로. 물론 A2도 작으면 어떡하냐? 그럼 다시 A1으로 옮겨야지. 그런 식으로. 그래서 스위치 앤 스테이. 그래서 이 A1이 지금 옵티멀이 아니더라도, 즉 A1이 A2보다 작더라도 이 스레시홀드보다 크기만 하면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스테이. 왜 그런지 알겠죠? 왜냐면 통신이라는 거는 SNR 맥시마이즈를 꼭 찾아갈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어떤 스레시홀드보다,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 있다 치고 여러분들이 제 말을 알아듣기만 하면 되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를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스레시홀드보다 넘는 게 중요한 거지.
뭐 맥시마이즈 하려고 노력하진 않죠. 그러니까 스위칭할 때는 뭐 파워 소모도 있고 그만큼 복잡하니까. 그래서 스위치 앤 스테이 컴바이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맥시멀 레이셔 컴바이닝은 뭐냐면 어떤 z라는 걸 만들어요. 근데 어떻게 만드냐면 자, 요건 좀 그 수학을 좀 한 다음에 하겠는데 정확하게는 a1에 2에 마이너스 phi 1 곱하기 y1 더하기 a2에 2에 마이너스 phi 2에 y2 뭐 이런 식으로 컴바이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1이 크면 그 y1에다가 이게 이 웨이트를 큰 거를 곱해가지고 하고 y2가 뭐 작으면 당연히 a2도 같이 작아지는데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 웨이트 벡터를 적당히 곱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퀄 게인 컴바이닝은 사실은 a1하고 여기서 a2가 이렇게 사라진 거는 이퀄 게인 컴바이닝이라고 하는데 자세한 거는 따로따로 한번 살펴봅시다. 자, 그래서 셀렉션 컴바이닝 먼저 살펴보면요. 좀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그러니까 pick the best라는 거죠. 가장 좋은 걸 선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multiple available copy가 들어오는데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림을 그려놨는데 제가 L개의 diversity branch가 있다라고 가정했습니다. L개 diversity branch가 이렇게 쭉 많다. 리시버에 L개의 리시버 안테나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으면 그 중에 가장 좋은 걸 베스트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selection combining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뭐 이 중에 뭐 두 개만 선택하는 것도 있고 세 개만 선택하는 것도 있고 그걸 또 뭐 generalized selection combining이다 뭐 해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데 일단 우리는 그냥 처음 시작하는 이동통신 클래스니까 하나만 선택하는 걸로 배웁시다. 자, 그러면 어찌됐건 지금 안테나 사이의 간격은 충분히 벌어져 있다라고 치고 그러면은 independent fading이라고 치고 그죠? 예.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received signal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썼다라는 게 사실은 뭐라 그랬어요? frequency flat fading 채널이라고 했었죠. 왜냐하면은 RSI가 지금 없으니까 보면은 그렇죠. 그리고 그냥 뭐 항상 슬로우 페이딩이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브랜치 뭐 예를 들어서 selected branch를 어떤 selected 그 branch index를 뭘로 잡아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maximum의 L에 그러니까 요걸로 잡아주는 게 자연스럽겠죠. AL 그렇죠? 가장 그 채널 게인이 큰 거. 요거를 주는 그러니까 인덱스라고 했으니까 제가 이거 빼먹었네요. argument. 그죠? 이거 수식은 다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디지털 통신 클래스에서 그러니까 L을 계속 바꿔가면서 이걸 계속 측정을 해가지고 어느 특정한 순간 이게 제일 클 때에 그때 L 값을 이거를 ARG 해가지고 이거 그러니까 argument죠, 그죠? argument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전에도 많이 했지만 이거 다 아신다고 보고. 자, 그래서 그렇게 셀렉션 하면 좋은데 프랙틱하게는 그러니까 AL을 뭐 정확하게 알아내기가 어렵다 또는 뭐 그런 상황이다 라고 치면은 우리가 프랙티컬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 지금 YL이 AL에 그죠? 2에 JCL에 X 더하기 NL.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거는 어차피 뭐 가우시안 노이즈니까 WGN 그러니까 2D 그죠? 2D 가우시안 노이즈고 그러니까 컴플렉스 가우시안이라고 그랬었죠? 컴플렉스 가우시안이고 요거는 어쨌든 뭐 QM 심볼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아니면 BPSK라고 뭐 보던지 BPSK면 이거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B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 그쵸?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이 AL 값은 사실은 이게 이제 뭐 레일리 페이딩이면 뭐 이게 레일리 랜덤 베리어블일 거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 얘하고는 노이즈가 뭐 좀 작다. 뭐 이렇게 치면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이 YL하고 비례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어차피 이건 고정이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AL이 커지면 사실 YL도 같이 커진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YL의 절대값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RSSI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RSSI가 바로 여기 있죠. Receiver Signal Strength Indicator. 또는 I자를 빼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RSS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RSSI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통신칩에 항상 RSSI 값은 이렇게 읽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신칩 이렇게 보면 스펙 보면 항상 RSS나 뭐 RSSI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 값을 이렇게 뽑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신칩을 사가지고 뭐 이렇게 실험 같은 걸 한다. 근데 리시버에서 지금 시그널 스트렝스가 얼마나 되냐, 그러니까 그 수신된 신호가 크냐 작냐를 보려면 이 RSSI를 뽑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거리 측정할 때 RSSI 가지고 하자는 사람들이 있겠죠, 당연히. 뭐 이렇게 위치 가지고 위치 파악하거나 뭐 이런 실험 같은 거 할 때 이렇게 RSSI 가지고 하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뭐 그렇겠죠. 여기 트랜스미터 이렇게 있는데 여기 리시버 이렇게 리시버 칩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RSSI를 측정하면 이게 값이 작다, 이런 건 무슨 얘기예요? 이게 멀다라는 뜻이겠죠. 저 패스로스에 의해서. 그러니까 대충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해보자라는 거죠. 근데 막상 제가 뭐 이런 실험도 해봤습니다만 뭐 잘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멀티 패스가 하도 많고 그래갖고 거리 측정이나 이런 게 잘 안 돼요. 근데 뭐 하자는 시도는 굉장히 많아요. 여전히 논문도 많이 나오고 저는 그 데이터를 전혀 믿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찌되었건 왜냐면 이게 이 패스만 있는 게 아니니까 튀겨 들어오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전혀 이 거리 데이터가 잘 뽑아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실험한 결과 RSSI 가지고는. 근데 어쨌든 뭐 그런 시도를 많이 합니다. 여전히 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래서 뭐 어찌됐건 우리가 여러분들이 통신칩 아무거나 잡았을 때 RSSI 값을 뽑아볼 수 있다. 그래서 그게 지금 리시버 시그널이 지금 세냐 작냐 뭐 이런 것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값을 우리가 RSS 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야? RSS가 크면은 그 브랜치를 셀렉션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셀렉션 컴바이닝이라고 합니다. 자, 스위치 앤 스테이 컴바이닝에 대해서는 뭐 말씀을 드렸고, 그건 뭐 RSS 가지고 하던 뭐 아니면 실제로 A 가지고 하던 어떻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RSSI 가지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RSSI에 안테나가 예를 들어서 내가 두 개가 있다, 리시버에서 두 개가 있으면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거겠죠. 스트레시홀드 잡아가지고 뭐 그러면 되는 거고. 맥시멀 레이셔 컴바이닝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쓴 게 사실 이걸 우리가 제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 매치드 필터 아웃풋이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뭐 어떤 심볼 뭐 있으면은 심볼에다가 어떻게 됩니까? 뭐 GOT 이렇게 해서 여기 어떤 심볼에다 이렇게 그 펄스다가 얹고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 뭐 2파이 FCT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얹어서 이제 하잖아요. 그러면 리시버에서 사실은 뭐 코사인 이렇게 똑같이 곱해갖고 이렇게 해서 로우 패스 필터링 하잖아요. 뭐 적분기를 하든지, 그러니까 어차피 마찬가지니까. 적분기나 로우 패스 필터나 뭐 다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나면은 어쨌든 그 뭐가 됩니까? 이 녀석이 사라지죠, 그죠? 로우 패스 필터링 하면은, 그죠? 코사인 제곱하면은 뭐 2분의 1 플러스 뭐 코사인 4파이 FCT 나오는데, 어쨌든 4파이 FCT는 로우 패스 필터링에서 잘라지고, 그러면 이제 요게 남는데, 요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것도 뭐 마찬가지로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GOT 곱해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적분 땅 해가지고 이렇게 뭐가 나오죠, 그죠? 그거 나온 거가 바로 지금 요거죠, 그죠? 이게 매치드 필터 아웃풋이죠. 그러니까 매치드 필터라는 거는 요거 요 펄스랑 이제 매칭 돼가지고 쭉 이렇게 곱하는 거죠, 그죠? 이게 매치드 필터 아웃풋인데, 그러면은 이제 페이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요 텀이 달라붙은 거고요. 무선 통신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달라붙은 거죠, 그렇죠? 노이즈가 있으니까. 시그널 플러스 노이즈니까. 그 시그널 뭐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시그널 스페이스 안에 있는 그 노이즈 성분은 우리가 제거가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이렇게 뭐 매치드 필터링을 한다고 해도 사실은 시그널 스페이스 안에 있는 그 노이즈는 제거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젝션을 하더라도 그 남아 있는 노이즈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일 때 어떻게 컴바이닝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옵티멀이겠느냐? 우리한테는 지금 received 시그널이 L개가 있는 거죠. 그죠? L개가 있다. 그리고
일단은 근데 상식을 해보면,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얘는 페이즈가 돌아간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하냐면 맨 처음에 이걸 만들어요. 뭐 RL이라고 합시다. RL이라고 해가지고 YLL 곱하기 2의 마이너스 JPL 해서 이걸 만들어내요. 그러면 ALX 더하기 NL 이런 걸 만들어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이것의 사실 리얼 파트죠. 그러니까 이것의 리얼 파트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지금 BPSK 일단 가정합시다. BPSK 사실은 그러니까 모듈레이션을 2D 모듈레이션을 쓰면은 사실은 뭐 리얼 파트가 안 들어가도 되는데 일단은 뭐 제가 좀 수식을 좀 유도를 해야 돼서 그러니까 어찌 됐건 자 그냥 놔둘까요? 그냥 놔두고 자 얘가 뭔지 한번 살펴봅시다. 예, 보면은 원래 이제 우리가 x를 보냈죠. x를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QPSK 쳐볼까요? 네, QPSK인데 A가 곱해지면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A가 곱해져 갖고 A가 곱해지면은 이렇게 커지는 거죠, 그죠?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보강 간섭이다. 그러면 이 2의 J phi L 저게 곱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곱해지면 이게 phi만큼 이게 회전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 시그널 컨스텔레이션이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각도가 사실은 뭐가 됩니까? 이걸 L번째 브랜치라고 하면은 요게 파이엘이 되는 거죠. 근데 일단은 컴바이닝을 해야 되니까 페이스 돌아간 거는 맞춰줘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오퍼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좀 더 파일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리시버에서 알고 있다라고 가정하고 요거를 이렇게 해줘요. 그러면 뭐가 되죠? 네, 모든 브랜치에 페이즈가 전부 다 맞게 되죠. 그래서 이 오퍼레이션을 뭐라 그러냐면 코페이징이라고 해요. 코페이징. 그래서 페이즈를 똑같이 맞춘다. 네, 그렇지 않으면 안테나 1, 뭐 안테나 2, 안테나 3에 들어온 페이즈가 다 각각이잖아요. 얘는 파이 1만큼 틀어져서 들어오고 얘는 파이 2만큼 틀어져서 들어오고 얘는 파이 3만큼 틀어져서 들어오는데 그럼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다시 이걸 페이즈 틀어진 거를 다시 전부 다 0으로 만드는 거예요. 전부 다 0으로. 그 오퍼레이션이 뭐냐면 요거죠. 요거. 요 오퍼레이션입니다. 그래서 exponential minus j phi l을 곱해줌으로써 각 리시버 브랜치에 있는 모든 신호들의 그 위상을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코페이징 오퍼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코페이징이 다 끝난 상태가 되는데 자 여기서 BPSK를 가정을 합시다. 네, BPSK 모듈레이션. 자,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b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RL 이거는 지금 리얼 파트에 어떤 우리가 리시브 시그널 이건 컴플렉스 넘버죠. 컴플렉스 넘버에 코페이징이 끝났다. 자 이런 상태다. 그러면 우리가 이 RL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L 곱하기 X 더하기 NL이라고 쓸 수 있고 여기서의 NL은 사실은 뭐가 되냐면 그냥 노멀이 되겠죠. 0이고 2분의 N0 이런 식으로 해줄 수 있다. 1D 시그널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리얼 그냥 넘버라고 하면 되는 거고 요거는 이제 뭐 여전히 레일이고요. 자 이런 상황일 때 그럼 어떻게 하는 게 베스트냐? 뭐 베스트인지 아닌지 따지는 거는 뭐 여러 번 했었죠. 뭐가 베스트입니까? 뭐가 됐던 간에 뭐 ML이 항상 베스트예요. maximum likelihood ML이 항상 베스트다. 그래서 maximum likelihood 또 틀렸네요. likelihood 적당히 알아서 해주시고 maximum likelihood detection이 항상 최고죠. 즉 에러를 미니마이즈 하는 관점에서 그러면은 likelihood를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likelihood를 계산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요거를 계산하는 겁니다. F에 우리가 R1, R2, RL을 컨디셔널 PDF죠. 그래서 X가 루트 2B고
지금 A1하고 A2 뭐 이런 건 전부 다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가정해야 돼요. 전부 다 알고 있다. 채널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알고 있다.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결국은 이제 여기 이걸 다 알고 있으니까 얘네들은 다 어차피 인디펜던트거든요. NL이 인디펜던트니까 사실은 RL도 모조리 인디펜던트입니다. 네. 그래서 인디펜던트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R1, R2, RL이 모조리 인디펜던트면 어떻게 되죠? 잘 아시다시피 조인트 PDF는 각각의 마지널 PDF의 곱 이렇게 되는 거죠. 왜냐면 이게 랜덤 베리어블이 L개가 있는데 전부 다 지금 인디펜던트 하면 이 조인트 PDF잖아요. 그죠? 조인트 컨디셔널 PDF인데 조인트 PDF는 각각의 마지널 PDF의 곱이 되죠. 그죠? 두 개가 인디펜던트 하면 그래서 이게 뭐냐면 곱하기에 L에 이렇게 되고 이에 제곱에 뭐 N0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여기 지금 RL은 AL 곱하기 X 플러스 NL인데 우리가 X를 지금 루트 2B로 가정을 해버리고요. 그죠? 그 다음에 AL도 지금 노운이다. 알고 있다.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그냥 상수가 돼버리죠. 그 얘가 지금 가우시안인데 가우시안에다가 상수를 더하면 분포가 어떻게 돼요? 가우시안이지. 그쵸? 평균만 어떻게 되죠? 평균만 이만큼 쉬프트 되죠? 쉬프트 된 평균이 여기 나오는 거죠. 그죠? 그 베리언스는 이 녀석의 베리언스 그대로 갖다 쓰면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likelihood를 또 하나 계산해야 되죠. 그러니까 R1, R2 컨디셔널 PDF인데 X를 마이너스 루트 2B라고 가정을 했을 때 예, 컨디셔널 PDF likelihood를 계산하면 이것도 뭐 똑같이 되겠죠. 그렇죠? 똑같은 유도 과정입니다. 파이 2의 마이너스 여기선 플러스가 되겠죠.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게 뭐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RL의 PDF죠. 그쵸? RL PDF 언제? 네, X가 플러스가 아니죠. 네, X가 마이너스의 루트 2B일 때 네, 그때 RL PDF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뭘 구했습니까? 요거를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네, likelihood라고 그런다 그랬죠. likelihood. 컨디셔널 PDF.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사실은 뭐예요? 그 두 개의 likelihood 가운데서 누가 더 크냐? 그러면 누가 더 크냐를 보려면은 어차피 likelihood는 뭐예요? 이게 컨디셔널 PDF죠. 컨디셔널 PDF는 맨날 양수죠. 그래서 두 개 다 양수일 때 우리가 주로 쓰는 테크닉이 왜냐면 약분이 많이 될 것 같으면 주로 요걸 쓰죠. 그래서 ln에 자, 그래서 rl 자, 그래서 A1부터 AL까지는 모조리 알고 있다라고 가정하고요. 채널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계산했던 likelihood를 두 개를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이 녀석이 이 z가 0보다 크냐 작은지를 판별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0보다 크다라는 건 그건 뭐예요? 분자가 크다는 얘기니까 우리가 x 해트를 뭘로 판단하냐면 루트 2b로 판단하고 만약에 그럼 x 해트를 마이너스 루트 2b로 판단하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z를 계산 요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decision statistic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말로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decision statistic을 결정을 해가지고
한번 유도를 해보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보면 결국은 뭐 와장창창 다 지워져 가지고 z가 뭘로 나오냐면 n0분의 4 루트 2b에 a1r1 더하기 alrl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부호 판별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뭐 플러스 루트 2b로 판단해라 아니면 마이너스 루트 2b로 판별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근데 뭐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돼요? 어차피 다 상수죠, 그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떤 안테나 LG에서 이렇게 들어온다. 들어오면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면 이 들어오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랬었죠? Y1이었나요? Y2, YL 이런 게 있으면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코페이징을 하려고 2의 마이너스 j phi 1을 곱하는 건 맞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a1을 이렇게 곱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a2 j phi 2는 마이너스 j phi 2는 이건 뭐야? 코페이징 용도로 여기서도 a l을 곱해주고 2의 마이너스 j phi l 이건 코페이징 용도라 그랬었죠. 그 다음에 이걸 다 이렇게 더합니다. 이렇게 더해서 뭘 만드냐? 이렇게 z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게 바로 이름이 Maximal Ratio Combining이에요. 이게 MRC입니다. Maximal Ratio Combining. 이거 성능이 제일 좋습니다. 제일 좋고 실제로 또 사용이 되고요. 그러니까 리시버 다이버시티 환경에서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뭘 해야 되냐면 Maximal Ratio Combining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뭐 굉장히 복잡하게 유도를 한 것 같지만 사실은 뭐 굉장히 당연하죠, 그죠? 코페이징은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페이즈가 phi 1만큼 틀어져 있고 phi 2만큼 틀어져 있고 L번째 안테나는 phi L만큼 틀어져 있으면 다시 돌려놔야 될 거 아니에요, 위상을. 그러니까 돌려놓은 거고, 그죠? 그러니까 위상을 똑같이 맞춰준 거고, 그죠? 코페이징 해준 거고. 그 다음에 이 A1, A2를 잘 생각해 보시면 당연한 거예요. A1이 크다라는 게 뭡니까? A1이 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쪽 브랜치를 강화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A1이 크면 A1 리시버에서 A1을 곱해주면 그만큼 A1 쪽의 그 브랜치를 우리가 그만큼 믿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뭐냐면 큰 건 크게 해주고 작으면 작게 해주고 죽여버리고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웨이트를 주는 거를 우리가 Maximal Ratio Combining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Equal Gain Combining은 요걸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는 거. 이거 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성능이 더 안 좋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퀄 게인 컴바이닝 뭐하러 쓰냐? 그냥 곱하기 안 하니까 곱하기 안 해서 좀 더 좋다라는 거. 좀 더 간단하다. 근데 실제로 사용이 되진 않아요. 이퀄 게인 컴바이닝은. 그래서 이퀄 게인 말 그대로 이퀄 게인이니까 이퀄 게인이라는 게 뭡니까? 1대1대1로 웨이트 준다라는 거예요. Y1이나 Y2나 YL이나 1대1대1로 줘라. 왜 이렇게 차별하냐? A1, A2, AL 뭐 이런 식으로 왜 이렇게 웨이트를 다르게 주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퀄 게인으로 하자라는 건데 실제로 사용이 되지도 않고 뭐 실제로 별로 간단하지도 않아요. 코페이징만 하는 것도 그 자체도 어렵기 때문에 굳이 A1, A2를 곱하지 않는다고 해서 커다란 게인이 생긴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MRC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일단은 A1부터 쭉 AL까지 그 다음에 phi 1부터 phi L까지 이게 전부 다 known이라는 거예요. 알고 있어야 돼요. receiver에서 known at receiver. 안 그러면 MRC를 쓸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channel state information이라고 합니다. 줄이면은 CSI가 돼요. 그래서 무슨 미국 드라마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 CSI는 뭐 크리미널 어쩌고겠죠? 전혀 모르겠는데 크리미널 뭐 인베스티게이션인가요 거기서는?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전혀 그게 아니고 채널 스테이트 인포메이션이고
이게 이제 RX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 CSI. 그래서 이거를 그냥 CSI R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저 갖고 또 CSI R. 그러니까 CSI R은 항상 돼야 돼. 그렇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아니 페이즈 모듈레이션인데 우리가 페이즈를 모른다. 예를 들어서 파이 1이 모르고 뭐 파이 2도 모른다. 그럼 뭐 통신이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페이즈 모르면 말짱 꽝인 거예요. 물론 A1은 몰라도 사실 통신이 돼요. 그 PSK 계열에서는. 근데 그 QAM 계열이다. 지금 우리 뭐 LTE나 와이파이는 전부 다 QAM 계열이잖아요. 근데 QAM 계열에는 그거 어떻습니까? 뭐 아시다시피 16QAM 이렇게 보세요. 이게 지금 얘랑은 페이즈 똑같죠, 그죠? 위상이 똑같잖아요. 45도잖아요. 근데 얘랑 뭐 어떻게 구별합니까? 앰플리튜드로 구별하죠. 앰플리튜드로 구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앰플리튜드를 몰라. 리시버에서 뭐 A1, 뭐 AL 이걸 하나도 모른다. 채널 게인 하나도 모른다. 통신이 될 턱이 없죠. 왜냐하면 이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CSIR은 이건 무조건 돼야 돼요. 네. 그러니까 채널 스테이트 인포메이션을 리시버에서 모른다. 그럼 통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거다. 즉 리시버는 반드시 CSI를 알아내야 돼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알아내야 된다. 즉 채널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야 리시버에서 채널이 이딴 짓을 하니까 네가 보낸 건 뭐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기본 블록 다이어그램이 이거잖아요. TX가 있고 채널이 있고 RX가 있는 거죠, 그죠? 네. 리시버에서 하는 건 뭐예요? 네가 보낸 게 뭐냐, TX 네가 보낸 게 뭐냐 이걸 알아보는 건데 채널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 예를 들어서 그럼 말짱 꽝이죠. 네. 그럼 뭐 알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채널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야 TX가 뭘 보냈는지 알지, 그렇죠? 네. 근데 이 채널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는 게 뭐냐면 채널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안다는 거고 CSI를 안다라는 거는 결국 뭘 안다라는 거냐면 요거 A1, 뭐 AL, Phi 1, Phi L 이런 거 전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페이딩의 앰플리튜드 베리에이션과 페이딩의 페이즈 변화를 주는 그 베리에이션을 우리가 전부 다 알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채널 스테이트 인포메이션이 리시버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